예, 오늘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탄 석장으로 버티는 경로당이 가슴 아프다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연탄 석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고 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이 관련 기사는 5일 전입니다. 같은 동아일보의 1월 12일자 기사인데요. 이 5일 전 동아일보의 기사는 연탄 석장으로 버티는 그림자 경로당, 집계도 못해 복지 사각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2일자 5일 전 동아일보, 어제자로 따지면 4일 전 동아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4일 전, 5일 전 1월 10일에 보도된 동아일보 기사부터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림자 경로당,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동아일보가 대전 취재팀이 취재한 것 같아요. 대전의 김태형 기자, 그리고 김소민 기자와 손준영 기자, 이렇게 3명이 취재를 같이 했는데,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찾아갔어요. 1층짜리 임시건물 17통 노인 경로회장, 17통 노인 경로회관이라고 나무 판자에 적혀있는 1층짜리 임시건물로 들어가 봤어요. 이 경로당은 약 20평 면적이고 부엌이 하나 있고 그 중심으로 방이 3개가 있었는데 방 2개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고, 화장실은 건물 바깥에 따로 재래식으로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근데 이 경로당 17통 노인 경로회관은 6.25 전쟁 후 피난민들이 국유지에 지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시에 등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 또는 그림자 경로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정식 등록이 불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전국에 기준을 충족해서 등록된 경로당이 전국에 68,180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8,180곳에 들어가려면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면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20명 이상, 또 섬이나 읍면 농촌지역은 10명 이상, 남녀 화장실이 각각 1개씩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고, 약 6평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등록과 미등록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등록이 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당 지원은 모두 지방예산으로 충당되게 돼 있어서 대전시 경우에는 대전시가 70%, 대전에도 구가 있잖아요. 구가 30%. 그래서 평균 70만 원 정도의 경로당 지원금이 매달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찾아간 이 17통 노인 경로회관은 무허가 건물인데다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70만 원의 지원금도 매달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 때 갈 데 없는 노인들은 어쨌든 오래전에 수십 년간 경로당이었기 때문에 겨울에도 모이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주위에 안타깝게 여긴 분들의 후원이라든지 또는 노인들이 얼마씩 객출해서 이 추운 겨울을 버티고 지내는데, 그러니까 연탄 석장으로 이 겨울을 버텨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자 경로당이 도대체
몇 개가 있냐? 대전시 경우에 21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 비례로 대충 계산을 하면 최소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동아일보 기자들이 광진구,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장수 노인정을 찾아갔는데 여기도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하고 가스 배관과 전선이 외부로 노출돼서 화재 위험도 있는 이곳. 여기도 일체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1만 원씩 모아서 전기세를 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가 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기자가 취재하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계 자체도 불가능하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어려운 곳, 이걸 찾아가서 하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을 갖춰서 등록된 경로당은 집계도 다 되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곳이 미등록 경로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등록됐다고 자기들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집계도 안 해요? 이래놓고 공무원 월급 받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낙후된 지역일수록 이런 경로당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림자 경로당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원도 바로 그곳에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집계도 안 돼 있으니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 노인들도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 별것 아닌 지원이지만 그 지원조차도 못 받는 그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지방의 인구, 농촌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뭐 몇 명 이상 이런 식으로 이용 정원 등을 기준으로 방 몇 개 이상, 화장실 각각 2개 뭐 이런 식으로 등록, 미등록 경로당을 나눠서 등록한테는 그래도 얼마씩 지원을 하는데 미등록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식의 그야말로 탁상행정, 현실에 맞지 않는다. 경로당은 지금이라도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인원 규모가 아니라 생활권 내 접근성,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그림자 경로당일수록 더 상황이 열악하다고 하는 점을 감안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어제 슬기로운 독립노년생활 칼럼을 보냈는데 거기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관계였습니다. 관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적 관계다. 석재응 교수는 경로당은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복지 공간이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주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 기사가 동아일보 1월 12일자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읽었든지 아니면 비서실에서 이건 대통령이 직접 읽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보고를 했든지 뭐 어느 쪽이든 대통령이 이런 기사를 읽고 지시를 한 겁니다. 뭐라고 지시했냐? 연탄 3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서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조사해. 집계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우선 실태 파악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속히 전수조사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서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약자 복지의 핵심이다. 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현장을 발로 뛰고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 약자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달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대통령의 소통이다. 지난주에 제가 지난 주말에 천안 가서 어제 천안 합동토론회 또 보내드렸는데 여기에 5명 후보 중에 1명으로 출연했던 정황근 후보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안 을 지역구 예비 후보인데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이제 출마를 했어요. 근데 정황근 후보가 농림부 장관을 할 때 저희 고성고 TV가 농막 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각하게 그것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화해합시다고 악수도 했는데 정황근 후보가 저희 고성고 TV에 그 문제 제기를 접하게 됐고 그래서 바로 실태 파악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또 고위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정책 결정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슈 민감성을 늘 살아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주제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장 중심성, 행동하는 정부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복지부동, 보신주의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사례들이 모이고 모여서 문제 해결하는 정부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아미고 고문 중에 동자승님 영등포 쪽방촌에 30년간 봉사활동 해오시는 거 아시죠? 저도 뭐 몇 차례 가서 좀 거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등포 쪽방촌에 1000여 명 가까운 쪽방촌 주민들한테는 이 쪽방촌 봉사단이 굉장한 의지가 되는데 그런데 그 쪽방촌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30여 년 전에 우선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서 천막 치고 시작한 것이 지금의 그 자리가 돼 있어요. 여러 차례 이거를 돈 내라면 낼 테니까 좀 합법화 시켜달라고 했는데 10여 년째 그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매년 과태료를 내고 있답니다.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공무원 한 사람이 신경 쓰고 문제 해결에 나서기만 하면 순식간에 해결될 일을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 보신주의 행정, 복지부동 행정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 그림자 경로당 문제 제기를 통해서 또 그림자 경로당만 달랑 해결하고 다른 데는 다 손 놓는 좀 제발 이렇게 눈가리가 아웅식으로 하지 말고 총리 이하 전 부처 장관들이 정말 행동하는 정부, 문제 해결하는 정부로 심기일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